28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즉시. 그래서 보시면은요. 외상매출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뭐 했죠? 당좌 예입했습니다. 뭐 했어요? 당좌 예입. 답 먼저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차변의 당좌 예금 50,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매출금 50, 자산의 감소. 일단 적으세요. 설명 또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원래는 당좌예금 50에 잠시만요. 현금이구나. 원래는 현금 50에 요건 안 적으셔도 돼요. 외상매출금 50. 왜냐면 거기 지문에 보면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통장에다 돈 넣었잖아요. 그래서 당좌예금 50에 현금 50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50만원 현금 늘어났죠. 그 다음에 얼마 줄었죠? 50 줄었죠. 그럼 어차피 50만원 증가하고 50만원 감소하면 0이잖아요. 0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생략하고 요렇게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라고 나오거나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뭐 하셔도 되는 거예요?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건 좀 이따 지울 거예요. 29번 한번 풀어보세요. 29번이 조금 연관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상품 45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전에 현금으로 받아서 그중 얼마만 예금했죠? 30만원만 예금했죠? 그러면 통장으로는 얼마만 들어와야 돼요? 30만원만. 그 다음에 돈을 왜 받았나 봤더니 그 상품 팔았죠? 상품 팔면 무슨 매출이라고요? 상품 매출이에요.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에서 상품을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얼마치 팔았대요? 45만원.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45만원 받아서 통장에 30만원 넣었죠. 그러면 현찰로 얼마 갖고 있죠? 15만원. 그래서 현금 얼마요? 15만원. 자산의 증가. 설명은 다시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상품을 팔았죠. 그래서 상품을 팔아서 얼마 벌었어요? 45만원. 그래서 돈으로 받았는데 그 받은 돈 중에서 30만원은 통장으로 갔고요. 나머지 15만원은 현금으로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인천 상해 발행 약소금 10만원이 금일 만기가 되어 뭘로 받았죠? 현금 받았죠.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분계인데요. 분계는 뭐 먼저 해야 된다는 없어요. 그냥 쉬운 거 먼저, 내가 아는 거 먼저 하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뭘로 받으셨대요? 네, 받으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차변.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다고요?
10만 원. 그래서 현금이 많아지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이 돈을 왜 받았나 봤더니 거기 봤더니 어음 때문에 돈 받은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어음 때문에 받는 그 돈 받는 걸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받을 어음이라 그래요.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줄 때는요? 지급 어음.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요거 한번 또 풀어보세요. 31번. 아, 증가라고 썼나요? 이런 자산의 뭐요? 감소가 맞아요. 1번. 당전 발행 약속금이 만기가 돼서 수표 발행하셨죠. 그래서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이요? 당적 예금 얼마요? 네, 4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왜 수표 발행했나 봤더니 어음 때문에 발행했죠. 그래서 돈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세요? 네, 지급어음이에요.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건물 구입 대금에 미지급분 400만 원을 뭘로 지급하셨죠? 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줬으니까 돈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 나갔어요? 40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안 준 거 있었죠? 그래서 미지 급금. 왜 미지급금인지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부채의 감소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미지급금이냐면은요, 우리 외상 나오면 두 가지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인데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인데 이거 뭐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은요, 건물 구입 대금. 건물은 팔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쓰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와 관련 없으니까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돈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로 쓰는 거예요? 미지급금. 그래서 정리 못하신 분들은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33번은 죄송한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어요. 그냥 대여금은 없거든요. 단기 대여금으로 볼게요.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그냥 대여금은 없어요. 단기냐 장기냐 꼭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대우상해의 단기 대여금 5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뭐 했죠? 당좌 예금했죠. 그래서 차변의 당좌 예금 얼마 하셨어요? 53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이 돈을 왜 받았나 봤더니 빌려준 게 있었죠. 뭐 해준 게 있었어요? 빌려준 거. 그 빌려준 게 짧게 빌려줬다 그래서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얼마 빌려줬었죠? 50만 원 빌려드렸습니다.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꼭 드려야 되는 게 있죠. 이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자 나오시면 두 가지예요. 이자 받는 건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이자 주는 건 이자 비용. 이렇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받는 이자 뭐라고 하세요? 이자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얼마 받으셨어요? 3만원. 수익의 증가. 그래서 이자로 돈 버는 걸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4번. 사용 중인 업무용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25만 원을 뭘로 지급했죠? 현금 지급했죠. 그래서 지급하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갑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25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예요. 보험료는 뭐라고요? 보험료. 비용의 증가.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변화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변화라기보단 추가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외상 있죠. 예, 일명 채권 채무라고 하는데, 외상에는 거래처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A라는 회사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어. 그러면 A라는 회사한테 돈 줘야 된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하고 채무는 시험 보실 때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비용을 적을 때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5라고 쓸 때 있고요. 5가 제조 원가예요. 무슨 원가라고요?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제가 앞에다가 8이라고 쓸 때 있어요. 요건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거를 왜 구별하냐면 프로그램에 넣을 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9라고 쓰면은 영업 외예요. 이렇게 비용을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근데 나누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저희 목표가 분계에서 입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하려면은 요걸 구별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할 때 조금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험 때문에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10월 3일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을 뭘 발행해서 드렸죠? 수표 발행했죠. 그러면은 수표 발행하면은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당좌예금이 2천만 원. 그러면 통장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자산의 모여 감소.
그 다음에 임차하고 보증금 주는 걸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요. 무슨 보증금이라 그래요? 임차 보증금. 얼마요? 2천. 자산의 증가. 왜 자산인지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 그 임차인이 있고 뭐가 있죠? 임대인이 있죠. 그래서 임차는 집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빌리는 사람. 그 다음에 임대인은 빌려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냐면은요, 우리가 집 빌릴 때 보증금 내요, 안 내요? 내죠. 근데 이 보증금이 주면 끝이 아니잖아요. 계약 기간 끝나면 돌려받아야 되죠. 받을 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줄 돈은요? 부채예요. 왜냐면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건 뭐라고요? 자산. 주는 거는요? 부채.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 남문 상사에 외상 매입금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문 정기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을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배서. 뭔서요? 배서.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옴이에요. 요건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으럼. 그래서 보시면은 외상대금 50만 원 갚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요? 50. 돈 갚아야 되니까 부채의 감소. 그리고 요것도 써주셔야 돼요. 남문상사.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갚은 거예요. 부채 감소니까. 그래서 돈을 갚은 건데 누구 걸 갚은 거예요? 남문 걸. 그래서 요걸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써줘야 아 우리가 남문 상사 걸 뭐 했구나? 갚았구나. 왜냐면 회사 가시면 돈 받거나 돈 줘야 되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거래처를 써주시면은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별로 예,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남문 상사한테 얼마 갚을 거 있니 물어보면은 50만 원 갚았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거를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은 갚았어. 근데 누구 걸 갚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거래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릴 때에도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거래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배서 양도했다 그랬죠.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럼이에요. 무슨 어음이요? 받으럼. 그 다음에 얼마 갚았다고요? 50만 원.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 어음은 동문정기 거래요. 누구 거요? 동문정기.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음도 누구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채무라 거래처 쓰는 거고 받으러움은 채권이라 거래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두산 상사 발행 약속어음 100만 원을 당좌 계약을 맺은 거래은행에 추심 위임하고 추심 수수료 1,500원을 뭘로 지급하셨죠? 현금.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지급하셨어요? 1,500원. 설명은 드릴 겁니다. 자산의 감속. 그 다음에 수수료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요, 수수료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수료 비용.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받는 건 수수료 수익, 주는 건 수수료 비용.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돈 버는 거는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돈 쓰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비용. 그래서 뭐가 많아야 좋은 거라고요? 수익이 많아야 좋은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약속원 100만 원을 계약을 했죠. 계약은 거래가 아니에요. 계약은 거래가 아니고 여기에서 돈 줬잖아요. 근데 그 돈 준 게 뭐와 관련돼서만 돈을 줬죠? 수수료 관련돼서 돈 줬죠? 그래서 주는 수수료를 뭐라 그런다고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그 수수료를 주는데 뭘로 드렸어요? 현금으로 드렸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4번.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20만 원 많은 것. 우리 많으면 뭐가 많은 거죠? 지금 이거 현금이 많은 거예요. 뭐가 많은 거라고요? 현금. 그래서 많으니까 현금이 늘어나야 되죠. 차변에 현금 얼마 늘어나야 돼요? 20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차이의 원인을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현금 과부족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현금 과부족. 요건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 좀 더 드리면 지금 보면은 실제가 20만 원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가 중요할까요? 장부가 중요할까요? 실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장부는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는 장난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실제가 20만 원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부를 늘려줘야 되겠죠. 왜냐면 기준은 항상 어디니까? 실제니까. 그래서 실제가 20만 원 많아. 장부는 20만 원 적어.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은 어디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실제. 그러면 20만 원을 늘려줘야만 장부하고 실제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게 되겠죠. 근데 내용을 봤더니 많은 건 알겠는데 왜 많은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걸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알 때 쓰는 거예요, 모를 때 쓰는 거예요? 모를 때.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얘 안 써요. 왜 쓰면 안 되냐면 이거 쓰는 순간 광고하는 거예요. 무슨 광고하냐면 현금이 많아요. 근데 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위에서는 어떻게 봐요? 얘 일 못하네. 맞죠? 왜냐면 격리 직원이 많으면 왜 많은지, 적으면 왜 적은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건데.
근데 현금과 부족을 써버리면은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무슨 티가 나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이 돈 뭔지.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거는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예요. 내 거는 남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내 거 남으면 들고 가서 쓰면 되잖아요. 내 돈이니까. 근데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의 거는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가 70만 원이면 장부도 얼마여야 돼요? 70. 딱 맞는 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는 거 아니에요. 실무에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나마 이건 다행이에요. 돈이 남았으니까. 근데 돈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5만 원이 모자라, 그러면 빨리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세요? 5만 원을 꺼내서 메꿔놓고 5만 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으면 다시 회수하는 거고, 못 찾으면 그 5만 원하고 나하고는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5만 원 잊어버린 거 내 실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그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얘 안 써요, 진짜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신한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얼마요? 100만 원을 뭐 하셨대요? 예금하셨대요. 그러면 예금하면은요,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우리 예금 해봤잖아요. 은행에 돈 들고 가서 거기 은행 직원분한테 돈을 줘요? 돈을 받아요? 주죠. 그러면 주면 나가잖아요.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얼마 나갔대요? 10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대신 내가 은행 직원한테 돈을 주면 내 통장의 금액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그 통장의 이름이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예금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금은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리고 거기 계약이라고 있죠. 당좌차월 계약. 계약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관련돼서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까지 정리하시고 오늘은 한 7번 정도까지만 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치 팔았죠? 100만 원. 돈 벌었다.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봤더니 먼저 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받은 게 얼마 있죠? 10만 원. 그래서 선수금 10만 원. 물건 팔았으니까 이제 이 돈은 내 돈이잖아요. 부채의 감소. 그리고 동문 정기. 왜냐면 계약금도 누가 줬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누구랑 거래한 거야를 알아야 되면은 거래처 쓰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90만 원은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얼마 받으셨대요? 90만 원. 자산의 증가. 그래서 설명은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내가 물건을 100만 원어치 판 거예요. 근데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기존에 먼저 받은 돈이 얼마 있었죠? 10만 원 있었죠. 그러면 얼마만 더 받으면 돼요? 90만 원.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10만 원은 먼저 받았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네? 90 받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7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만 맞추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7번 보시면은요. 남문 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송 비용 3만 원은 현금 줬죠. 아까부터 제가 이거 계속 썼었죠.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거기에 있는 운송비가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상품 103만 원. 합치는 거예요. 부대 비용은 별도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외상으로 샀죠. 외상 매입금 100만 원, 부채의 증가 남문. 그 다음에 3만 원은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맞고 틀리고에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맞추는 거는 시험 보기 전에 맞추시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살 때는요, 추가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적었잖아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이랑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그러니까 살 때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만 요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합치는 거예요. 누구만 빼놓고요. 단기 매매 증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합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100만 원어치 사는데 운반비 얼마 들어갔어요? 3만 원. 그래서 합쳐서 얼마요? 103만 원. 그 다음에 안 준 돈 얼마 있었죠?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어요? 3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분계예요. 우리 이제 며칠 됐어요? 3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계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쯤 분계가 조금 수월해질 거냐면 한 2, 300개 풀어야 돼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한 2주 후 되면은 개수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10개 풀면 한 2, 3개. 그랬다 나중 되면 5, 6개, 나중 되면 7, 8개 이렇게 올라가니까 단계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